안녕하세요, 탑튜브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오히려 여름보다는 겨울이 자전거 타기가 더 좋더라고요. 일단 땀을 안 흘리고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고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타고 나온 자전거는 역시 트라이폴드인데 이렇게 바이크스 시티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병원도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보고 카페에도 트라이폴드를 타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오늘 보내고 왔습니다. 이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티티카카 큐브보다는 조금 더 비싼 그런 모델인데 역시나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싼 만큼 완성도가 정말 뛰어나고요. 브롬톤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는데 사실 요즘 트라이폴드는 진짜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감히 예상해 본 건데 이 바이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들어서 굉장히 좀 핫한 자전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라이폴드 모델 중에서는 이 바이크스 모델이 기술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요. 이 트라이폴드를 구석구석 살펴보면 정말 신경 써서 라이더 입장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니벨로라는 게 사실 고가의 제품만 다 때려 박는다고 해서 좋은 그런 자전거는 아니고요. 아무리 고가의 부품을 때려 박아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라이딩을 했을 때 가격대만 비싸고 체감상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크지 않는 그런 미니벨로들이 있습니다.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감안하면 영국 명품 수제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체감상 라이더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 답답한 그런 주행감과 부품 구성군도 300만원대의 가격에 과연 맞는 그런 부품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하지만 브롬톤이라는 엄청난 모델을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좋은 모델들도 출시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브롬톤이라는 브랜드는 거의 미니벨로에서는 명품 자전거로 이미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액세서리나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처음에 잘 만들어 놨더라도 그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AS나 자전거를 튜닝할 때 부품 수급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트라이폴드가 브롬톤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품들도 다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얼마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바이크스 시티. 바이크스 시티. 예. 바이크스 시티. 예전에 로드 자전거 탈 때는 제가 라이딩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번 자전거를 타려고 나가면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죠. 자전거 의류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 코스도 검색을 해서 어디에서 자전거 탈지도 미리 검색을 또 해야 되고 또 한번 자전거를 타면은 적어도 100km 아니면 50km 이 정도 이상은 타야지만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했는데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꼭 자전거 도로가 아닌 그냥 타고 싶을 때 자유롭게 아무 때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라이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게 심적으로 너무 좋은 게 3단으로 폴딩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건물들은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4년에 접어들게 되면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 폴딩 자전거의 활용성 자체가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또 다른 한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고 온 바이크스 시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스 시티의 전체적인 외형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휠셋인데 이 휠셋을 보게 되면
림브레이크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랙 색상의 휠셋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닿는 부위에도 다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과연 이 부분이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칠이 벗겨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벗겨지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블랙 색상의 휠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 테널 타이어의 조합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휠셋입니다. 브롬톤을 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크스 시티를 타면서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브롬톤의 성능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휠셋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6단인데 28T로 돼 있어서 어필에도 좋은 그런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롬톤의 최대의 단점이 이제 내장 기어 방식에 약간 답답한 그런 주행감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만큼은 브롬톤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색상도 정말 잘 뽑아냈지만 이 도색 자체도 그런 저렴한 그런 도색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미니벨로를 접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도색도 퀄리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레임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브롬톤을 따라올 만한 트라이폴드는 없지만 이 바이크스 시티 모델도 퀄리티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용접 부분도 보시면 정말 깔끔하고요.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브롬톤을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자전거입니다. 주행감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게 이 휠셋이 결코 저렴한 그런 휠셋이 아니고요. 구름성이 굉장히 좋아서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갑니다. 저한테는 전천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어렉의 제품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머드가드도 역시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 이지휠도 편리함에 중점을 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약간 고무 재질처럼 좀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브롬톤 P라인하고 비슷한 그런 드레일러인 것 같은데 변속감도 훌륭하고 특히나 폴딩을 했을 때 폴딩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드레일러에 전혀 간섭이 되는 부분이 없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브롬톤과 거의 비슷한 폴딩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체를 한 부분은 페달하고 그리고 킥스탠드가 없었는데 제가 킥스탠드도 설치를 한 거고요. 캐리어 블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버 파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행했던 그런 디자인이고 또 이제는 이렇게 블랙 파츠로 해서 차분한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요. 세팅이 전혀 흠잡을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미니벨로를 여러 대를 타면서 제 손을 안 거쳐간 미니벨로가 거의 없는데 이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손댄 부분이 없고요. 세팅도 거의 완벽하고 사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가격대가 79만원에 지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80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그 정도 가격에 걸맞는 그런 트라이폴드고요. 100만원 이하의 미니벨로를 추천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1순위로 바이크스 시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다라는 게 제가 직접 타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경량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경량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고 튼튼하고 막 탈 수 있는 그런 미니벨로가 좋은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미니벨로입니다. 굳이 단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 시포스트인데 브롬톤과 동일한 펜타클립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아무리 꽉 조인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펜타클립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지금 브롬톤과 동일한 규격인 31.8mm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격에 맞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구조로 된 방식이 더 좋지 않나. 왜냐면 펜타클립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만장을 선택을 할 때도 약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인데 폴딩할 때 가장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이렇게 덧대어 놓는데 마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깔끔한 그런 스크래치 방지 제품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놨는데 이것도 역시
없이 급하게 스크래치만 잠시 방지를 해두려고 그냥 막 붙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스크래치 방지 제품, 깔끔한 제품을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마저도 조금 깔끔하게 출시를 했다고 하면 완벽한 트라이폴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접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사이를 보게 되면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딱 맞닿았을 때 접촉면에 그 도색 부분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공간이 띄어져 있는 게 좀 잘 만든 트라이폴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분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리어 스윙 쪽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분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트라이폴드를 얼마나 잘 알고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라이딩을 해봤는데도 시포스트 흘러내림 없이 오르고 내리는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요. 이것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일반 브롬톤 엠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높아서 좀 불편했었는데 지금 딱 좋은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에르곤 타입으로 이렇게 넓게 나왔기 때문에 손잡이도 전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역시 부드럽게 잘 잡히고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탔던 브롬톤보다도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더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미니벨로는 첫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게 그 느낌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느낌이 좀 별로인 자전거는 그렇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미니벨로는 계속 생각이 나고 주위 분들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첫 느낌은 저한테 가장 좋은 그런 미니벨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전거가 출시를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즐겁고요. 트라이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